안녕하세요. 장동원 미래스탁의 박시장입니다. 3월 22일 증시 마감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2748.56포인트 0.23% 하락 마감했습니다. 모멘텀 부재 속에 개인과 기관이 순매도 매수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외국인은 6658억 순매수, 기관은 1628억 순매도하였습니다. 개인은 5300억 정도 순매도하였습니다. 코스닥은 903.98포인트 0.03% 하락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도 매수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외국인은 589억을 순매도, 기관은 676억을 순매도하였습니다. 코스피는 3월 FMC 주요 이벤트의 긍정적인 해석 등으로 3% 넘게 상승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 후에 새로운 모멘텀의 부재한 가운데 단기 급등 이후 숨고르기에 접어드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또한 전거래일 이후 상승 이후에 쉬어가는 분위기고, 또 하루 만에 반등한 온달러 환율 부담감이 또 투자 심리에 또 약화를 만들었고요. 이 반도체 업종 중심의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되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38.40 1.21%로 상승 마감했는데요. 미국의 견조한 경제 지표와 스위스 국립은행이 주요국 중앙은행으로는 처음으로 정책금리 인하 등의 달러 강세를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도 상승하였습니다. 오늘 테마 시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테마 시장은 제약 바이오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일본의 독성 감염병 확산 모멘텀이 지속되면서 신풍제약, 국제약품, 경보제약, 진혼생명과학, 진맥트리스, 시젠, 현대바이오, 수젠텍 등 제약주, 코로나19, 마이크로플라스마 폐렴 등 이런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일본 전역에 치사율이 30%에 달하는 박테리아 감염이 기록적인 속도로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2024년 올해 A군 연쇄구균성 질환인 연쇄상 규균 독성 쇼크 증후군 STSS 발병 건수가 작년에 역대급 수치를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국립감염연구소 일본 국립감염병 연구소에서 발표한 잠정 수치에 따르면은 작년에 보고된 STSS 감염 사례는 941건이지만 올해 들어서 벌써 1, 2월만 해도 378건이 기록됐고, 일본 47개 현 중에서도 45개 현에서 감염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일부 전문가는 이제 코로나19의 위험성이 일반 인플루엔자 수준으로 낮아지면서 방역 경계심이 줄어들어서 일본 내 STS 환자가 폭증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또 한편 이 범용령 바이러스제 니콜로사마이드가 최근 일본에서 유행되는 STS에 대해서 높은 향균 작용을 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2020년 항생제 관련 전문 국제학술지 항균화학요법 저널에 실린 연구 결과로, 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 니콜로사마이드가 이 그람 양성균에 해당하는 여러 세균에 대한 범용적인 항균 효과를 냈다고 합니다. 또한 기존 항생제인 옥사실린, 시프로플록사신, 방코마이신 등에 비해 월등한 항균 효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오늘 또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로봇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일부 종목들이 있었는데요. 산업부가 로봇 테스트 필드에 2천억을 투입하겠다는 소식과, 또 다음 주 화요일에 엔젤 로보티스가 상장하는데요. 이런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대동기업가 상한가, 휴림로봇, 휴림네트웍스, 사면, 스맥, 대동, SP시스템즈, 티라유텍, 이렌시스 등 로봇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오늘 반등이 있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첨단 로봇 경제 전담한 텍스크포스 TF를 1차 회의를 어제 열었는데, 이 로봇 산업 실증과 사업화 중심 기능을 수행할 국가 로봇 테스트 필드에 약 2천억을 투입을 하겠다고 하고, 또 올해부터 이 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부터 대구 달성군에 16만 7천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한다는 계획으로 성공적인 인프라 조성에 산업부가 정책 지원, 대구시가 부지 확보와 인허가 지원에 나설 예정이고, 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은 집행관리,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사업 총괄과 인프라 구축을 담당하고, 또 이밖에 첨단 로봇 기술 개발, 로드맵과 규제 혁신 추진 실적 계획, 첨단 로봇 보급 확산 추진 방향도 논의가 됐다고 합니다.
한편 또 에어로볼 로봇 기업 엔젤 로보티스가 다음 주 화요일 날 상장을 하는데요. 청약 결과 224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청약 증거금도 약 8조 9,600억으로 집계됐고 청약자는 53만 명이 몰렸다고 합니다. 지난 21일 삼성전자가 주주총회를 열고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이사회 의장이기도 한 이 조혜경 한성대 교수를 삼성전자가 사회이사로 영입하면서 로봇산업 기대의 경쟁 강력 강화에 대한 기대가 또 더욱 확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협동 로봇 전문 기업 유니버셜 로봇이 또 엔비디아 GTC 2024에서 모기업 테라다인이 협동 로봇과 모바일 로봇에 새로운 AI 기능을 추가하기에 엔비디아와 협력한다고 발표를 했고 이번 엔비디아와 협업으로 유니버셜 로봇 애플리케이션은 아폴로에 탑재된 엔비디아 잭슨, AGX, 우린 그리고 최첨단 로봇 8 인식 이런 경로 계획과 운동 제어 라이브러리인 엔비디아의 아이작 매니플레이터를 활용한 큐모션 경로 플래너 폴리스코프 X 소프트웨어 또 UR5E 코봇 플랫폼 이런 걸 이제 한다고 이렇게 전해졌었습니다. 한편 휴림 로봇이 적정 의견 감사 보고서 제출과 내부 회계 관리제도 비적정 사유 회수 등으로 투자주의 환기 종목에서 해제되면서 또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방산주 종목들의 오늘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키우에 대규모 미사일을 공격을 재개했다는 소식에 삼연, 코츠테크놀로지, 에이스테크, 하나에어로스페이스, i3 시스템, LIG 넥스원, 현대로템 등 방산주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우에 대규모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는데요. 이 키우 여러 곳에서 최소 13명이 미사일 파편으로 다치고 유치원, 학교, 주택, 산업시설이 손상이 됐고 키우 주변 지역에서도 4명이 다치고 주택 40채와 2개의 빌딩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키우에서는 이날 3시간 가까이 공습경보가 울린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또 키우의 이 군사 행정 수장인 러시아가 전략 폭격기를 동원하거나 일부 미사일은 러시아 영토 안에서 발사했다면서 미사일이 여러 방면에서 키우 이후로 날아왔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또 하울러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차세대 발사체 사업 협상자 선정 모멘텀이 지속된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이폰 관련 종목들이 하락이 있었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애플의 반독점 소송 소식이 나오면서 하락을 했는데요. 덕산 에어로스, LG 디스플레이, 이녹스 첨단 소재, 삼성 전기, 더구전자, 인터플래스, BH 등 아이폰 관련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미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가 오늘 아침 15개 주 워싱턴 DC와 함께 애플이 셔먼 독점금지법 2조를 위반했다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무부는 이제 애플이 아이폰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서 강범위하고 지속적이며 불법적인 행위에 관여했다고 보고 뉴저지주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애플은 사용자가 아이폰에 덜 의존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앱이나 제품, 서비스를 훼손하고 있다면서 이 소비자, 개발자, 콘텐츠 제작자, 아티스트, 출판사, 중소기업, 상인 등으로부터 더 많은 돈을 뽑아내기에 독점적인 힘을 행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뉴욕 지시에서 애플이 4%가량 또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세를 또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폰 관련 종목들도 하락을 했고요. 반도체 장비, 재료, 부품 관련 종목들도 하락이 있었습니다. 미국이 중국 반도체 장비, 서비스 그리고 부품도 통제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네페스, 동진세미캠, KC텍, 하나마이크론, 네페스아크, DIT, 오닉 IPS, 유진테크, PSK 등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미국이 대중국 반도체 제조 장비뿐 아니라 이미 수출한 서비스, 부품 판매도 통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미 상무부 산업안보차관이 이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는 물론 이미 중국에 수출된 장비의 서비스, 부품 문제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밝혔고요. 이 동맹국들에게 미국과 유사한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를 도입하도록 설득하고 있다고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반도체 업계는 당장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면서도 이 장비 규제 강화 대응 시스템과 별개로 규제 범위를 서비스 부품까지 범위를 확대하려는 방침에 중장기적으로는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업계한 관계자는 이제 미국의 이번 추가 규제는 연초 미국
미국 내부적으로 반도체 소재 부품 업체 쪽에서 제기된 불만 등을 반영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이 VEU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부품을 가져오곤 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이 VEU가 아닌 소부장 업체들은 중국 관련 사업에 제동이 걸리면서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어 우려되는 부분이 존재한다고 언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가상화폐 비트코인 드라마 관련 종목들이 하락을 했는데요.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대규모 자금 유출 발생의 소식에 비트코인 등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메이드, SGA, 뉴온, 갤럭시아 머니터리, 감성 코퍼레이션, 에이티넘 인베스트, 우리기술 투자 종목들이 하락을 했고 또 STO, 토큰 증권, 그리고 NFT, 대체 불가 토큰 관련 종목들도 일제히 또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3일 연속 자금 유출이 발생했고 그레이스케일 ETF인 GTBC의 자금 유출 규모를 블랙록의 IBIT와 피델리티의 FBTC 등이 상쇄하지 못한 결과라고 밝혔는데 미국 증시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가 18일날 1억 5,400만 달러, 19일 3억 2,600만 달러, 20일 2억 6,100만 달러 등 총 7억 4,100만 달러가 약 9,850억에 달하는 자금이 유출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시세가 오후 4시경 한 24시간 전 대비 약 1%, 7일 전 대비 약 3%가량 하락한 66,200달러, 66,200달러에서 거래 중에 있고 빗썸과 업비트는 9,500만원 부근에서 지금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IT센, 갤럭시 SM, K옵션 핑거 등 STO 토큰 증권 발행과 NFT 대체 불가 토큰 테마 관련해도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장동호 미래스탁 전화번호는 106-3797입니다. 끝으로 장동호 대표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아래 보면은 공유가 있습니다. 공유, 소개 링크 많이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장중 라이브 무료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장도 모든 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한 주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말 남은 시간 평안한 시간 되시고 즐겁고 행복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